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4억 대, 자동차의 판매량이 8천만 대. 이때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가 약 300달러 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품 원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0달러 수준이겠죠. 반대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한 대에 채용되는 배터리의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8,000달러입니다. 정리해보면 판매량은 16분의 1이지만 여기에 원가를 따지면 배터리 단일 품목으로 스마트폰 전체 부품을 합친 것에 무려 40배가 되는 상황. 시장이 배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죠. 마치 PC와 스마트폰 시대에 메모리 업계가 큰 수혜를 누린 것처럼 전기차 시대에 와서 배터리 시장에 엄청난 상승 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것.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과 다르게 배터리 업계가 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 나눈 이 장밋빛 시나리오는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아주 이상적인 전제들 속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성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혹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 전기차로 모두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배터리 업계가 고민하는 부분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시기가 오면 자동차는 언제든 원하는 만큼 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던 이 전기차의 판매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고 배터리의 양적 증대는 생각보다 적게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8,000달러로 계산된 이 배터리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의 중간 지점쯤에서 관측된 값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가격은 내려가야만 반대로 전기차 시장이 개화할 수 있는 운명적인 아이러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Q의 증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라도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시장을 비롯한 다른 부품들도 역시 다 그런 식으로 개화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과 다른 결정적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우선 메모리 시장은 몇 번의 반도체 치킨 게임을 거쳐 마침내 살아남은 소수의 플레이어들로 정립된 과점 구조의 시장입니다.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오면 서로 간의 공멸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 발동되죠. 반대로 배터리 시장은 아직 안정화 단계로 가기에는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계속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기업들의, 전기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자동차 기업들까지도 모두 이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은 이 플레이어들 중에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인데 LCD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전기차 시장 개화에 앞서 배터리라는 단어에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앞서는 전기차와 관련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단어는 바로 라이다 센서이죠. 이 라이다와 관련한 첫 번째 오해는 라이다가 마치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궁극의 단어처럼 인식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과거 라이다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다른 선택지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레이더의 경우는 해상도가 좋지 못했죠. 레이더를 가지고는 저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모스 카메라 역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또 어두운 밤에서는 상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웠죠. 이 같은 상황에서 라이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되는데요. 그렇게 지붕 위에 회전형 라이다 모듈이 달려있고 다른 센서들은 라이다를 보조하는 초창기 자율주행 시스템의 컨셉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격이었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이다의 가격 하락이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기 위한 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일부는 모두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두고 의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진영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이 레이더와 시모스 카메라 조합을 통해 라이다 중심의 기성 솔루션을 넘어서는 더 앞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죠. 그 배경에는 머신러닝과 추론이 있습니다. 색과 더 정밀한 패턴 정보가 담긴 시모스 카메라의 신호를 머신러닝과 추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 다시 말해 자동차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지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라이다가 마치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궁극의 단어처럼 인식되고 라이다의 가격이 떨어져야만 마침내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확신하게 만드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두고 그간 우리가 몰두해왔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센서는 우리의 지각 능력들, 눈과 귀를 대신하고 자율주행의 로직 반도체 조합은 우리의 판단 능력을 대신해 운전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사람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율주행의 미래 모습을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의 진짜 목표가 사람을 흉내내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그리고 자동화된 운행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겠죠. 우선 우리가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해 여러 종류로 구성된 고가의 센서 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지형 지물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형 지물에 대한 고화질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HD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형 지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패턴, 색깔 등을 머신러닝을 통해 추론해내는 방법보다 더 쉽고 정확하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신호가 아닌 기계들의 언어를 통해 서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인데요. 차량들 간 서로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V2V라고 하죠. 광학 센서를 통해 앞차의 거리, 속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차들끼리 직접 서로의 속도를 알려주고 서로 간의 거리를 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정확하고 값도 싼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DSRC와 같은 이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 저지연, 저전력의 통신을 구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을 통해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속과 감속 구간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 V2I인데 이 V2I를 앞서 살펴본 이 HD맵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면 지형 지물, 주변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가 이 V2X 도입과 관련해 대응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이미 2017년에 향후 5년 안에 모든 신차에 V2X 관련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표준에 대한 논의도 끝난 상황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이렇게 해당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해 고민해 볼 만한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전기차 내부에서 외부 인프라로의 이 자율주행 솔루션의 무게중심의 변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다르게 해당 시나리오상에서는 전기차 안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고 핵심은 모두 인프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다면 개별 차량에서 수많은 센서로 매번 복잡한 연산을 통해 분석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과 인프라는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면 되는 것이죠.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그래서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만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라이다 센서는 물론이고 슈퍼컴퓨터에 준한다는 몇 테라플롭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쩌면 불필요한 것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마 실현된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과 가장 다른 모습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이름, 바로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소유재, 지위, 상황을 대변해주는 상징물. 중세에는 말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죠. 여기서 이 논리에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통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 자율주행이 불러올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죠. 비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운전자의 유무는 변동비의 극적인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유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고정비가 다시 극적으로 감소하죠.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우리 집 앞으로 나를 데리러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주차비 걱정도 없는 선택지를 6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한 대 정도의 차량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직계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의 보유 대수는 점차 어떻게 될까요? 간혹 자율주행에 일찌감치 뛰어든 이 구글이 일부 지역에서 웨이모를 통한 택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대단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반대로 자율주행만을 놓고 보면 후발주자였던 테슬라가 그들의 비전을 이미 어느 정도 완성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은 연합을 구성하고 연합의 힘이 커지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한편 택시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장을 겨냥해 자율주행과 공유가 만들어내는 마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구글의 미래가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미래입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모두가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말에서 자동차로 바뀌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 것처럼 전기차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UAM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공유경제가 전기차 시장에 가져오게 될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야기처럼 더 많은 대중은 공유경제로 편입되고 기존 전기차 시장에는 특정 세그멘트의 고객들이 남게 되는 형상이 심해지겠죠. 핵심은 이 전기차 시장에 남게 될 소비자들의 특성인데 이들 계층은 가장 빠르게 변화를 수용해 시장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계층과 유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UAM과 같은 새로운 운송수단은 도전의 대상이 되겠죠. 결국 새로운 모빌리티의 출현은 B2C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재차 잠식하는 효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의문점과 관련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해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배터리 시장, 라이다 시장 혹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해당 단어들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단어들이 맞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몇 번의 시간들이 증명한 것처럼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이 낮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더 많은 경우의 수들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피처폰을 들고 PDA와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 논하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기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일의 자율주행 시장의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빌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